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의 아침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이벤트,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와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급격한 하락이 찾아왔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무섭다. 어떻게 한 방에 2주 전에 이런 가격으로 돌아가느냐. 정말 암호화폐 시장 무섭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무슨 소용이냐. 더욱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투자 심리도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에서도 크나큰 변화가 있었겠죠. 네,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 비트맥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 거래소 선물 거래소에서 롱 포지션이 2,442억 원 상당히 강제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 전 일일 마감 이후 비트코인은 절벽으로 떨어졌다.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이 말이겠죠. 하루 종가 이후 대부분의 토요일을 보낸 9,800달러에서 15% 이상 떨어진 8,00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크나큰 하락이 찾아온 것인데요. 네, 지금 스큐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은 지난 40분 동안 2억 달러 하나로 2,442억 원 이상의 비트맥스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비트코인을 24시간 내에 7,700달러에서 3,700달러로 보낸 지난 검은 목요일이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검은 목요일 이후 가장 큰 청산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베이스는 일시적으로 다운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하락 이후에 코인베이스의 이제 서비스 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다운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감기가 하루 남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해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외신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반감기 덤프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뭐 롱을 청산시켰다, 2억 달러 상당의 청산시켰다. 이 얘기인데 이제 그 세 가지 이유가 이제 1만 달러 이상의 단연간의 강력한 저항 지역 그리고 비트맥스에서 숏으로 움직이려는 고래 그러니까 세력이란 말과 똑같겠죠. 네, 그리고 반감기로 향하는 극심한 변동성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1,200달러에서 1,500달러는 비트코인의 단연간 강력한 저항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2018년 중반 이후 이제 1,200에서 1,500달러대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제 2019년 6월 1,500달러 돌파 이후 14,000달러까지 급상승한 바 있지만 최근 2년간 6차례 중 5차례 이상 상승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6차례 중 한 차례만 14,000달러까지 이제 1,500달러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14,000달러대까지 급등을 하지만 이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1,200에서 500달러대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금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200달러에서 거부가 확인이 되자마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 같다 확인하자마자 이 고래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에서 비트코인을 강렬하게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바이낸스 퓨처스나 비트맥스, 데리비트, OKEX 등이 포함된 4대 상품 파생 상품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 급락을 한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용어는 주어진 시간에 개설된 장단기 계약의 총액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지금 미결제 약정의 급격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의 급격한 하락은 매도 압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선물시장의 오버 레버리지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200달러를 못 넘으니까 고래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내일로 예정된 반감기를 앞두고 모든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 활동이 크게 급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가격의 변동폭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의 갑작스러운 급락에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모건 크릭 디지털 설립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6,800달러까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미 토요일 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일부 암호화폐 비판자들의 의견에 반박하며, 네, 비트코인은 운영 비용, 자본적 지출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네, 그는 해싱과 그리고 POW 작업 증명은 공짜가 아니다 라며 멍청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라 부연 설명했는데, 네, 이제 이어 또 다른 트윗에서는 조만간 비트코인이 6,8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어차피 나중에 높게 올라가서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 100,000달러까지 상승할 건데, 지금 이제 10,000달러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 조정된 6,800달러에 조정을 하는 게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 전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용하여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로 인해서 세게 뒤통수 한 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라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에도 좀 이런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라고 치면은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을 때, 네, 그때 바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며 1년 뒤에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며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가 도달을 하게 되죠. 이 반감기 직후에도 지금 가격이 세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횡보를 하면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그 뒤 1년 반 뒤에는 조금씩 상승을 하며 1년 반 뒤에 새로운 신고점 2017년 말 2018년 초 이어졌던 초강세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뒤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며 지금의 사태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가격이 조금 이제 3,000달러대에 비교했을 때 당시보다는 훨씬 회복을 많이 한 상태이고, 세 번째 반감기가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반감기 직후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제 그대로만 흘러간다면 1년에서 1년 반 뒤에, 네, 2021년 말쯤에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그리고 새로운 신고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모건 크릭 디지털 설립자의 경우도 이러한 얘기 때문에 앞에 얘기는 다 잘라 먹었을지라도 생략했을지라도 이러한 얘기들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 구글 애널리틱스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면에 가짜 희망과 과대 광고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떠한 내용인지 감이 오지를 않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직 구글 애널리틱스의 분석가 겸 현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띵크3의 CMO인 아담 싱어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아담 싱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전반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컬트적인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싱어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창조적 경제 실험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세계 종말을 응원하는 빠른 부를 추종하는 새로운 골드버그를 얻는다. 근본 이제 지지자들을
얻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의 늑대 사기꾼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같은 차트를 지켜보며 온라인에서 승리하는 랩을 하고 있다 덧붙였는데요. 네, 뭐 온라인에서 같은 차트를 지켜본다. 이게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뭐 미국 증시라든가 뭐 주식시장도 같은 그래프를 보는 건 똑같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같은 그래프를 보지 뭐 다른 그래프를 보겠습니까? 또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같은 그래프를 보겠죠. 그리고 오일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같은 그래프를 보는데 네, 뭐 이렇게 비판을 할 거리를 만들려면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블록 보상이 반감되는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며칠간 크게 상승해 업계와 일부 주류 대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과대 광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희망과 과대 선전물을 퍼뜨린 사람들만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뭔가 마지막에는 얘는 이 얘기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문매를 맞을 것 같아서 약간 보호막식으로 마지막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뭐 새로운 희망과 과대 광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TV나 뭐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체감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식을 접해보면 CNBC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암호화폐 기업의 이제 CEO라든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5개 광고물이라고 하죠. 버스 옆에 광고라든가 뭐 이렇게 광고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광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과연 진짜 과대 광고일지 아니면 지금의 비트코인이 저가치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절하된 것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지만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4시간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9년 여름 이후 100만 개의 활성 주소 증가를 기록했다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모두 비트코인 투자자들과 긍정적인 소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00만 개 이상의 활성 지갑 주소가 성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현상이 관측된 건 2019년 6월 26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아까 말했던 것과 연동이 되겠죠. 비트코인에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역대 전고점이죠. 2만 달러를 훨씬 넘을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과 금은 최근 중앙은행의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로 올해 가장 상승 퍼포먼스가 두드러지는 자산일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결국 역대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미국의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입니다. 이때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찍겠다. 개개인에게 1200달러를 주겠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니죠. 이제 달러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이제 달러의 화폐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위상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훨씬 전이 2년, 3년, 4년 전부터 달러의 위상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달러는 달러다 이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무제한적 양적 완화와는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가 상승하는 희소성이 증가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양적 경화가 펼쳐지면서 반사이익,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오늘 같은 하락 이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또 하락이 있는데 내일은 또 비트코인 반감기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런 암호화폐 소식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굉장히 다시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태원 사태가 펼쳐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350만 명을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암호화폐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종합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제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disease 뭐 이렇게 나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를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박 시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나 신종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생활을 직접 느끼고 있죠. 일상은 집과 비대면 두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네, 집은 확산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이자 변화의 중심축입니다. 재택 근무 계약 연기됐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과 관련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를 했죠. 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막기 위한 용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월에서 3월 민원이 42.8% 증가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이겠죠. 그러면서 막아주는 상품의 소비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소음 방지 용품, 폴더 매트, 슬리퍼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에서 뭐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이런 것도 게임인 것 같습니다. 조기 매진되고 있고, 자녀들은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집안에서 놀아주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지금 헬로카본 온라인의 매출이 올라가기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배도 보루째 이렇게 구매하는 풍경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드라이브스루 아마 최근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죠. 급증을 했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드라이브 스루가 곳곳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기업들은 속속 문 앞에서 서비스할 물건을 놓고 가면 비대면으로 수거하는 홈픽 서비스도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구 업체에서는 스탠리가 집 앞에 공구를 놓으면 직접 수거해서 수리한 후에 집 앞까지 다시 갖다 놓는 홈픽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단연컨대 훨씬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된 업계는 교육이겠죠. 네, 지금 뭐 계약도 연기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AI 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을 통칭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장례식장 또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떠오르고 있는데, 계좌이체로 조의금을 전달하거나 한 사람이 부의금을 다발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결혼업계에서는 동영상 결혼식까지 등장하는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정책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다시금 지금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랑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다시금 좀 우리나라도 뭐 종식이 될 만하다가 다시금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사 중 하나죠. SBI 홀딩스가 이제 리플의 솔루션 머니탭을 이용하여 리플의 솔루션을 이용한 SBI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송금앱 머니탭을 사용하여 일본의 ATM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SBI는 리플의 솔루션을 머니탭을 사용하여 일본의 ATM을 통합한다. SBI는 리플이 차세대 디팩토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여기 뭐 쓸데없는 내용 다 건너뛰고, 리플의 파트너 SBI는 디지털 뱅킹 ATM을 위해서 SMFG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뭐 ATM이 이제 트랜스퍼 그 리플의
리플의 솔루션을 쓰는 머니탭을 이용하여 ATM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SMFG 같은 경우는 미쓰이지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일본의 메가뱅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의 이런 ATM의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정말 큰 기업이다, 은행이다. 이 은행이 이제 SBI와 파트너십 제휴를 맺고 그 머니탭을 이용하여 자사의 AT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의 머니탭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커런트 기반이죠. 예전 구 엑스커런트 기반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뭐 일본에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지금 일본 은행 인프라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들이 지금 머니탭에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입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리플의 유동성, XRP의 유동성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 이런 유동성을 높이고 지금 2017년 말보다 2018년 초 강세장 때보다 유동성이 지금 훨씬 높은 상태인데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참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참 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리플사인 만큼 XRP만큼 네, 가격 또한 높게 상승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으로 자율주행차 보안 신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부분에 선도적으로 도입, 적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의 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 차량 사물통신형 DID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율주행차의 보안 문제 해결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DCEP가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급을 디지털 화폐로 준다, 디지털 위안화로 준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캐시리스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일반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증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리브라의 자산 규모가 최대 3,900조 원이 가능하다. 뭐 요 정도면은 거의 한 국가, 조그만 소규모 국가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네, 하지만 이제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바스켓, 단일 통합 바스켓이 아닌 단일 바스켓으로 백서를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전미 재무차관을 지금 리브라의 CEO로 임명하는 등 활발하게 이런 서비스 개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21% 하락한 1068만 4천원대 하락을 해도 지금 1000만원대는 지금 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52% 하락하며 23만원대, 3위의 XRP 같은 경우는 5.37% 하락하며 241.5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 10위에 이제 있는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